출근하는 나를 위해 그렇게 이제 비싼 커피 제 손이 안 가거든요. 네, 맞아요. 글로벌 스타벅스는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라고. 한국처럼 저가 커피들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프리미엄 커피가 다 그러냐? 스타벅스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 업비티 오네요.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저희 격주로 수요일마다 같이 하고 있는 반가운 코너, 한 가지 기업들 콕 집어가지고 같이 살펴보는 기업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찌라님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 스타벅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스타벅스 얘기 할 말 되게 많아요. 스타벅스도 약간 저희가 굉장히 잘 즐기면서도 네. 또 약간 좀 밉상인 구석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너무 억가인가요? 네. 네, 그래서 분명 이슈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애증도 있고, 그래서 요즘 스타벅스 좀 어떤지 위기라고 분명히 뉴스를 봤어요. 네. 그래서 왜 위기인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타벅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작년에 그 미국 시장에서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하락하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네. 이 원인으로는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프리미엄 커피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 프리미엄 커피가 다 그러냐? 스타벅스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바일 오더나 이런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편의성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처럼 저가 커피들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스타벅스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스타벅스는 치폴레에서 구원투수 브라이언 니콜을 CEO로 영입하면서 구조조정에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칼. 네. 저도 찾아보니까 스타벅스 위기라고 지금 검색하시면 여러분, 그동안 좀 약간 아량을 베푸는 느낌이었었던 스타벅스가 구조조정도 있고, 네. 화장실도 요즘 개방 안 한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 매출 감소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많이 지갑 닫으면서 프리미엄 커피도 많이 안 찾고 있다. 네, 2024년 4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6%가 빠졌습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실적으로 인해서 그 실적 발표 날만 5% 이상 주가가 빠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스타벅스도 이 원가 상승에 못 이겨서 2024년에만 3차례 가격을 상승합니다. 한 해 동안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제품의 경우에는 11% 정도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제가 투자한 주식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 주가는 그만큼 안 오르는데 메뉴가 더 올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이 커피 한 잔에 $6 이상 주고 마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죠. $6면 저희는 또 이제 환율 생각하니까 더 비싸 보이네요. 네, 그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생겼고 매출이 6%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가격 인상분 때문에 매출이 6% 빠졌지만 실제로 거래 건수는 1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찾던 10명 중에 1명은 스타벅스를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프리미엄 커피 시장 전체가 하락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조금 더 유난한 건데요. 네. 이게 팬데믹 이후에 스타벅스 매장이 비효율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가면은 실제로 커피를 더 많은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그쵸. 해요. 거의 이제 서브웨이 수준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우유, 토핑, 시럽 등의 맞춤화를 하다 보면 주문 고객의 60%가 커스터마이징한 메뉴를 주문을 한다고 해요. 저는 그냥 딱 가가지고 계산대에서 아이스 아메리칸 톨 사이즈 그냥 마시고 갈게요. 하고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한국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사이렌 오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나와 있는 정형화된 메뉴를 시키고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뭐 디카페인이나 우유 정도만 고르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은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모바일 오더, 사이렌 오더로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그 디테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죠. 네. 10명 중에 6명. 맞아요. 게다가 드라이브 스루가 또 생기고 배달도 생기고 하면서 오히려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자기 음료가 지연돼서 나오는, 그래서 평균 4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달성하기 어려워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 지연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매장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기본값은 항상 스타벅스에서 매장에 가서 화장실과 와이파이를 누리면서 네. 원래 있던 메뉴를 주문해서 먹는 게 기본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완전 반대로 된 거네요. 네. 매장은 스쳐 지나가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곳. 네. 그리고 다 모바일 사이렌 홀더로 내가 원래 주문했던 것들 그냥 그대로 주문하고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 하는 곳. 네, 이게 이게 바뀐 거네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 디지털화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심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스타벅스는 매장 경험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네. 그게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복잡도가 높아진 거죠. 네. 게다가 또 한국하고 유사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가성비 경쟁사들로 고객들의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너무 명확하게 알겠어요. 네.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용량도 더 많고. 그니까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큰 대체제는 맥도날드, 네. 던킨, 세븐일레븐 여기가 2, 3, 4위로 시장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요.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는 라떼 가격이 2.5달러, 스타벅스가 4.3달러인데 5달러 세트 메뉴로 도너츠와 커피까지 마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4년 미국 커피 시장 점유율이 던킨 도너츠가 2위입니다. 오. 그래서 바짝 따라잡고 있고요. 그리고 맥도널드의 맥카페에서는 1달러 커피도 나와 있어요. 훨씬 저렴하네요. 한 네. 6분의 1.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사실 뭐 한 1달러 커피 사 먹기가 더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출근하는 나를 위해 그렇게 이제 비싼 커피? 제 손이 안 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즐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맥도날드도 실제로 그 커피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나서 현재 16%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34,000개, 스타벅스가 38,000개 매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건 또 맥도날드 뿐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가성비 대체제들도 있고요. 네. 게다가 한국의 뭐 메가커피, 컴포즈처럼 미국에도 가성비 브랜드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더치브로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치 브로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브랜드도 조금 더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 더치 브로스. 우리나라는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가 잘 알려진 가장 투톱이죠, 투톱인데 네.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더치 브로스가 있다. 네. 궁금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너무 편들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커피 가격 많이 올랐고 네. 또 여러 가지 유통 비용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소비자분들은 커피만 지금 문제냐 네. 다른 데도 다 가격 오르니까 지갑 열기 무서워서 닫고 네.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여러모로 가격 올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정말 그 2,000원입니다. 1,500원입니다 하면서 네. 이만큼 주는 브랜드 보면은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네. 양도 많거든요. 용량이 그냥 거의 1리터 커피 해버리니까 맞아요. 쫙 아침에 그냥 거의 각성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더치브로스는 4달러대, 스타벅스는 5달러대인데 용량이 2배예요. 짐승 네. 용량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짐승 있는 건데요. 용량 맞아. 너무 오랜만이야. 네. 그럼 이제 이 더치브로스 어떻게 시작했냐? 굉장히 생각보다는 일찍 등장한 브랜드입니다. 1992년에 오리건주에서 대학생이던 트래비스라는 친구가 창업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학교 안에 있는 커피카트에서 모카 커피를 맛보고 이렇게 커피가 맛있나? 달콤한 커피 맛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꼬셔가지고 커피를 창업을 하게 된 건데요. 친형이랑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커피 카트랑 앱스프레소 머신만 딱 구비해서 이동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오, 겁니다. 네. 트래비스 보트 형제가 네덜란드 이민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뜻하는 더치 그리고 브로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요. 이 집안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대대로 그 낙농업을 했어요. 근데 그 낙농업이 당시 미국의 상황 때문에 폐쇄 위기에 몰렸거든요. 여기에 이 가족 농장에서 짠 신선한 우유에 달콤한 커피를 만들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 맛을 낸 겁니다. 근데 이 형제의 특징이 말이 많았대요. 말이 많았어요? 네, 수다스러워서. 오, 동족이네요. 그래서 이 오는 손님들한테 다 이름도 기억해주고 스몰 토크를 하면서 이 항상 친근한 분위기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네. 네. 이 오네어처럼 아침마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제공했던 게 그 특징이 됐고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한 지 2년 뒤에는 이제 매장을 내게 되는데 이때도 비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스루 혹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확장을 해 나가게 된 거죠. 아, 처음엔 정말 그 작은 가게에서 단골 관리하듯이 진영이 언제 왔어? 말하면서 막 설 잘 지냈어? 이러면서 네. 하는 그 감기 괜찮아? 막 이렇게 그쵸, 물어봐주고. 맞아 그런 네. 느낌으로 사람 냄새 굉장히 진하게 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사실 사람 냄새가 이렇게 진하면 네. 스타벅스 같은 큰 기업하고는 또 그냥 같이 이제 견줄 만한 그런 느낌으로 크진 않거든요. 그렇게 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문화를 좀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직원들이 또 사장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이 직원들을 브로이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친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 유명한 겁니다. 네.
게다가 또 2016년에는 한 장의 사진이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했는데요. 어떤 고객이 왔는데 단골 고객인데 이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제 얼마 전에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드라이브스루 좁은 매장에서 모든 직원이 달려나와가지고 요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같이 애도를 하는 사진을 뒤에 있는 차량에서 찍은 사진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만큼 고객들의 문제도 함께 이렇게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고요.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객이 있으면 직원이 권한으로 오늘 뭐 배드데이 버튼 해가지고 내가 커피를 쏜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만큼 이런 게 좀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좀 너무 울컥하고 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인간미 있고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작은 매장에서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이제 직원 관리를 초반부터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내줄 때요. 뭐 새로 돈만 갖고 온다고 내준 게 아니라 더치브로스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이제 우수 사원에게 매장을 내준 건데요. 우수 사원에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거의 다 매장을 다 세팅을 해주는 대신 매출의 7%를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들이 나 나중에 매장 내서 나가야지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고요. 그 결과 직원들이 고객들과 끈끈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정말 제가 직원이어도 이제 나중에 내 가맹점 만들어야지라는 그 꿈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가족 같은 기업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열정적으로 고객을 응대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음료도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러쉬 같은 문화가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 이 나만의 그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공유하는 게 MZ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될 정도로 어떤 주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좀 사진이랑 같이 보여주신 걸 보니까 굉장히 색깔 다 다르고 네. 자기 계속 뚜렷하게 나와 있는 커피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 즐기는 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결과 이제 주요 고객이 스타벅스보다 훨씬 어립니다. 18세에서 39세까지 이제 많이 찾고요. 주문 빈도도 높습니다. 주로 테이크아웃 매장이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주에 2.8회를 간다면 일주일에 3.4회를 가면서 방문 빈도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객단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매장당 평균 매출이 스타벅스를 넘었습니다. 이미 네, 200만 달러로 스타벅스보다 훨씬 높았고요. 매장당 성장률도 스타벅스가 2024년에 4% 빠지는 동안 더치브로스는 10%가 늘어나면서 이게 또 그대로 주가에 반영돼서 25%가 작년 동안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더치브로스도 그러니까 전체 주가 흐름 기간을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에 상장한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서 딱 스타벅스 주가 뒤집어 놓은 느낌. 네. 그렇죠. 네, 작년에 스타벅스가 19% 빠졌는데 그동안 더치브로스가 그만큼 올린 건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더치브로스의 문화를 보면서 예전에 스타벅스가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도 다 매장에서 이름 불러주잖아요. 지금 이제 사이런 오더에 적힌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뭐 그전에는 뭐 누구님 오시면은 다 이렇게 고객들, 단골 고객들 기억해주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또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이 92년에 상장을 하는데 네. 91년에 전 직원들에게 빈스톡이라고 해서 주식을 나눠주고요.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직원들하고 끈끈한 관계도 있었고요. 또 사실 공간이라는 경험의 원조잖아요. 네. 제3의 공간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뭐 회사와 집이 아닌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카페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스타벅스가 거의 그걸 개척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고유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브랜드가 확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팬데믹 때 모바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이런 새로운 문화를 가진 기업이 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그래프도 완전 반전돼 버린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초기의 스타벅스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네. 이게 모든 브랜드의 숙명인 것 같아요. 이게 뾰족해가지고 처음에 그 이유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런 정체성이 흐려지는 문화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치브로스도 지금 급격하게 말씀하신 대로 상장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네. 작년에 매장이 1000점을 급격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게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인데 예전 같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나만 아는 매장 같은 게 1000개 있어. 네, 그래서 그쵸. 1년에 1000개 생겨요. 네. 그러면 좀 서운해지는 거죠. 맞아요.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 환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브랜드 확장으로 인한 표준화와 이 개성이 갈등하는 문제들에 다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유튜브 같이 진행하면서 유튜브 세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어느 순간 이제 임계점 구독자 수가 확 넘어가면은 초심을 잃었다. 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게 유명해져 아니 유명해지지 마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요, 마음이 드는 건데요. 맞아요. 스타벅스도 사실 다 경험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지금 같은 위기를 또 이전에 겪었고 극복해낸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가장 컸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42% 폭락을 합니다. 네. 이때 2000년에 은퇴했었던 하워드 슐츠가 CEO로 다시 복귀를 해서 구조조정에 또 칼날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수익이 저조한 900개의 스타벅스 매장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또 간소화하겠다. 복잡성을 다 이제 삭제하고 음료도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질이었던 이 공간, 제3의 공간을 재정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미국 매장을 3시간 동안 닫고 그날 다 같이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지 커피에 그렇죠. 커피에 집중을 해라 이러면서 사실 네. 동시에 닫았다는 건 약간 보여주기식의 이제 이런 것들도 하워드 실장이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매장에 그라인더를 도입하고 아침에 샌드위치도 안 팝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커피 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들도 세우게 되고 또 이때 했던 게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모바일 주문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효율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네. 그 결과 이제 4년이 지난 2012년에는 매출은 28%, 순이익이 344%가 올랐고요. 그 사이에 주가는 5배가 뛰면서 하워드 슐츠의 그 복귀가 빠른 시간 내에 기적을 또 만들어낸 거죠. 투자자들은 진짜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정말 급격한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그럼 지금의 위기도 오답노트도 아니고 정답지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지금 위기도 극복하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보다는 규모가 절반으로 작았습니다. 그 하워드 슐츠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조금 더 발휘될 수가 있었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인원도 그렇고 훨씬 더 좀 복잡해진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프리미엄 커피, 저가 커피들이 등장하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가 좀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하워드 슐츠가 최근에 노동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스타벅스 직원들 행사에서 바리스타 한 명이 왜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냐라는 발언을 했는데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가 싫은 사람은 떠나도 좋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사실 노동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진 일도 있었거든요. 확실히 요즘에는 좀 안 맞는 더더욱 앞으로 미래에도 더 안 맞는 네. 그런 사상이 좀 있긴 하네요. 맞아요. 리더십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는데 그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워드 슐츠 대신 비싼 돈을 주고 CEO 브라이언 니콜을 이제 용병으로 데려오게 된 겁니다. 이 브라이언 니콜은 피자헛, 타코벨, 치폴레를 모두 살려낸 기업회생 전문가거든요. 죽어가는 기업 살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을 9,580만 달러의 보상, 1,150억 원의 보상을 주고 데려왔는데 브라이언 니콜이 영입되는 날 스타벅스의 주가는 25% 뛰고 치폴레의 주가는 7%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라이언 니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백투 스타벅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명한. 네. 메뉴를 30% 축소하고 주문도 더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처럼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은 더 축소해서 우리는 프리미엄 커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벅스 그 요즘 기사 좀 잘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백투더 스타벅스, 백투더 스벅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와요. 거기 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화장실 개방 주문한 고객들은 당연히 갈 수 있죠. 네. 고객들도 막 가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외의 고객들도 원래 개방을 해놨던 게 과거에 스타벅스라면은 앞으로는 고객들 주문하지 않았으면 못 간다라는 게 앞으로의 정책이라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게 사람들이 화장실을 개방 안 한다고 이런 부분에 놀라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고객 만족도를 올리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당분간. 그리고
예전에 디스펜서에서 뭐 시럽이나 시나몬 가루 다 뺐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요즘 다시 다 돌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요즘 종이컵에 다시 고객들 이름 핸드라이팅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좀 만족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꽤 세심하네요. 과거에 그쵸 없어진 그 상황이 좀 기억에 나거든요. 네. 좀 있다가 또 뺏길 때는 느낌 되게 안 좋거든요. 기분이. 근데 네.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의 얘기기는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타벅스 코리아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한국에는 1997년에 이마트와 스타벅스가 50%씩 합작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고 이때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음, 음. 그래서 커피 한 잔에 3,000원이다. 어. 그리고 뭐 여기에 조금 맛있는 거 추가해가지고 달콤하게 먹으면 뭐 5,000원이다. 어. 그러면서 약간 허영의 상징, 아, 여대생들이 들고 다니는 거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성장을 해서 현재 2,000개의 매장이 넘어갔고 국내 시장의 뭐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2%거든요. 아, 현재까지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잘 나가고 있고요. 2023년에는 2조 9,29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근데 어저께 스타벅스 코리아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2024년에 3조 1,000억 원으로 또 5%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은 굉장히 좀 고공행진 중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글로벌 스타벅스는 매출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한동안 이마트가 이제 완전히 인수하고 운영을 하면서 좀 스타벅스 예전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그쵸. 매출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건데요. 가격을 너무 올려서 그럴까요? 그냥 매장 수도 지금 작년에만 100개 이상이 더 늘어났고 네. 계속 스타벅스에 가면 정말 자리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우리가 애증이라고 하는 게 말로는 조금 불편하다 해도 여전히 스타벅스를 많이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이 찾고 있다. 네. 다만 숙제는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이제 10년 전만 해도 1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4%, 작년 같은 경우 6% 정도로 조금 더 하향이 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뭐 원두 가격 그리고 뭐 매출 원가 등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저가 커피 브랜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스타벅스의 수익률이 예전 같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 거면 스타벅스에 가고 잠깐 커피만 마실 거면 저가 커피 가는 게 저의 루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와이파이나 노트북을 할 때는 가지만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저가 커피를 더 많이 이제 그쵸.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직은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저가 커피들이 아무리 경쟁이 있어도 여전히 성장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미국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실적 두둔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게 된 겁니다. 네. 오늘의 그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저는 더치브로스를 보면서 이게 1992년에 핫하게 상장했던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나누고 그런 것이 브랜드의 좀 본질이었던 것 같은데 성장과 확장 과정에서 이게 많이 좀 잃어버린 것이 지금의 문제를 이제 야기를 했다. 그리고 과연 지금 브라이언 니콜이 2008년에 하워드 슐츠처럼 스타벅스를 재기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막 다 디지털화되고 지금은 이게 다 당연해지는 세상에서도 심지어 뭐 지금 대체 거래소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찐. 그리고 컨셉이 진정성. 아니고 진정성. 척으로 하는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찐이 여전히 사람들이 찾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심지어 원한다. 네. 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맞아요. 그런 브랜드 경험이 여전히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그러면 스타벅스가 결국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보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견해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제 팬데믹 때도 스타벅스가 그때는 블루보틀이 네. 또 한참 떠오르면서 맞아요. 스페셜티 커피, 제4의 커피 제4의 물결 막 이러면서 또 유행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이 스타벅스의 아성, 절대적인 아성을 좀 위협하는 경쟁자들은 전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식음료 브랜드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경험하던 것을 잘 못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처럼 스타벅스도 커피하면 스타벅스가 이제 좀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브라이언 니콜
리콜이 잘만 해준다면 스타벅스가 다시 재기에 성공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반대 카드를 던져보자면 저는 좀 글쎄. 물론 글로벌 스타벅스하고 그 스타벅스 코리아는 좀 분리를 해서 봐야겠지만 저희가 또 이용하는 건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부분이고 네. 근데 또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스페셜티 커피로 많이 갈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완전 저가 커피, 완전 비싼 스페셜티 커피로 갈 것인데 스타벅스는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넓게 포진을 하고 있죠. 맞아요. 공간까지도. 네. 근데 스페셜티 커피가 한 2, 3만 원 하면은 저도 못 먹겠는데 스페셜티 커피도 10,000원을 안 넘는단 말이죠. 웬만하면은. 네. 그래서 매장 경험만 좀 좋으면 저가 커피거나 아마 근데 수지 맞추기가 어렵겠죠. 아니면 스페셜티 커피에서 공간 사용료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뭐 후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버전을 상상해 보기도 하는.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충분히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 저는 한번. 근데 한 10년. 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벅스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이치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더치브로스라는 브랜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타벅스의 아성을 위협하는 더치브로스라는 브랜드. 사실 제가 만약에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이 만약에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의 어떤 컨셉에 맞는 건, 저의 성향에 맞는 건 더치브로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어필?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MD가 너무 우후죽순 나와가지고 신상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곱게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긴 봐요.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저런 게 나왔구나. 근데 너무 환경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보온병, 머그컵, 수첩, 펜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내죠. 특히 요즘 텀블러는 에코백하고 비슷하죠.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스타벅스 뭐 독특한 것도 많이 내긴 하지만 여기 장신구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기능보단 굿즈의 개념이 조금 더 가까운데 이걸 너무 자주 많이 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궁금한 기업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